여러분 안녕하세요. 3년 전 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쯤 한 영상에서 저는 인도 블록의 남은 자재로 만든 높고 따뜻한 텃밭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텃밭을 따뜻한 텃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올바른 기능의 핵심에 거친 유기물과 미세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깎은 잔디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주목해보세요.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갑자기 가스가 끊기더라도 이곳에서는 심지어 뜨거운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온상에서 또 한 가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돌이 낮 동안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서늘해지면 그 열을 방출하는 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돌엽 식물이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희 평지 지역에는 자연석이 부족해서 저는 인공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석에는 보도블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은 보도블록을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인도가 충분히 포장되어 버리기 아까웠으며 다행히 바리케이드는 만들 필요 없었습니다. 혁명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며 우리는 항상 정치적으로 평온합니다. 독재가 우리의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주제로 만든 영상은 당시 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겨우 4만을 가까운 조회수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정보를 수많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텃밭 가꾸는 분들에게 널리 알리지 못했습니다. 잡지 3세배 마스터 독자들은 더 운이 좋았습니다. 편집장님이 곧바로 핵심을 알아보고 영상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셨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명 출판사 건의 잡지가 이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직도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에서 더 그렇습니다. 제 고향 벨라루스의 기후는 어떨까요? 한때 영원히 푸른 토마토의 나라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Оба, она. Ну, не знаю. Нормально для белорусского.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저는 우리 벨라루스 사람들이 감자만 먹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감자뿐만 아니라 비트도 먹고 당근도 먹고 호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국가의 기관들이 갑자기 금수 조치를 내리면 자기 국민들을 훌륭한 별미에서 멀어지게 하는 셈이죠. 그리고 온상 텃밭을 이용하면 식단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참 대단해서 한 개만 만들지 않고 다음에는 남은 붉은 벽돌로 만들자고 했고 작년에는 남은 흰 벽돌로 텃밭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검증된 방법을 더 많은 텃밭 가꾸는 분들과 공유하고 그동안 수정한 점들도 알려드리기 위해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즉, 방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예전에는 밭을 너무 깊게 파서 소중한 굵은 유기물과 잔 유기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건 더해도 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텃밭 자원 합리적 사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빈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쫓겨난 두더지 대신 뻔뻔한 쥐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두더지는 땅만 팠지만 쥐들은 완전히 막 나갔죠. 이제 쥐들이 자주 습격해 지상 채소도 노립니다. 겨우 누워 햇볕을 쬐려 하면 그들의 뻔뻔함에 놀랍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굴이 깊고 따뜻해서 지난 가을과 겨울에 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타일이나 벽돌을 깔면 놀랍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영상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고 시멘트는 쓰지 않았습니다. 중력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지구가 더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더 가벼운 벽돌을 끌어당깁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미국의 노하우는 아닌 듯해요. 이런 방식에서는 모든 것이 꽤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온상밭을 만드는 것은 마당을 정리하는 것과 아주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돈에서 나온 쓸모없는 판자들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쓸만한 판자들은 우리 바닥에 사용했고 쓸모없는 판자들은 온상밭의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이 판자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아주 거친 유기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친 유기물로는 장작더미 맨 아래 줄의 반쯤 썩은 장작도 사용합니다. 나무 껍질도 아주 잘 어울리고 관목이나 나무 가지치기에서 나온 멀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파낸 흙으로 덮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퇴비통 위쪽에서 가져온 덜 거친 유기물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흙으로 덮고 물을 듬뿍 줍니다. 그 다음엔 퇴비통 중간과 아래쪽에 잘게 부서진 유기물과 순수한 부식토가 사용됩니다. 텃밭에서 일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만에 다 끝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있으니까요. 저는 점차 소련 시절의 유산 중 일부, 즉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였던 그런 습관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좋은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바누이 키슈카, 감자 소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밭에서 나온 흙은 꺼낸 순서의 반대로 섞어줍니다. 즉, 마지막에 위에 있던 때를 털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의 하층에 있는 박테리아가 상층과 섞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교환은 자연 유기농업에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더지들이 돌아왔지만 점령자들이 곧 밀어냈습니다. 저의 투쟁으로 인해 병합이 촉발되었습니다. 쥐들이 헛간을 넘어 텃밭까지 침범했습니다. 텃밭의 쥐들과 싸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에이바는 모두가 화합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장하지만 수상한 정치인들과 올리가르이들 때문에 민족 간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저는 먹이를 주고 그들은 우정과 도움을 줍니다. 밭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지만요. 저는 아내가 모종을 심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래 망설이고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종은 제자리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합니다. 널빤지는 대패질을 하거나 저처럼 플랩디스크가 달린 그라인더, 일반적으로 불가르카라고 부르는 도구로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호용 방부제로 코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 텃밭 영상을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텃밭은 6개월도 못 버틸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고정하고 철근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텃밭들은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비판하던 사람들은 틀렸다는 게 드러났죠. 맨 아래 벽돌은 흙이 지탱합니다. 위쪽은 흙과 나무판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으니 금이 갈 일도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판으로 된 텃밭이 못쓰게 되어 아내에게 새 나무판으로 교체하자고 했더니 아내가 벽돌을 찾아봐 라고 말했어요. 저는 10년 전
이웃이 공사 후 벽돌 500개를 무료로 준다 했을 때 거절한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우리에게 유기농 텃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셨죠. 제 아이디어를 본 장인어른은 벽돌을 위해 시골 별장에 오래된 지하 저장고까지 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맞아요. 수확이 적은데 지하 저장고가 왜 필요하죠? 바깥쪽은 나사로 조이고 안쪽은 붓다기장 조립용 앵글을 사용합니다. 이전 텃밭은 더 길었기 때문에 중앙에 여러 개의 철근 자투리와 용접한 너트를 이용해 고정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텃밭에서는 그것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텃밭이죠. 그러니까 엄지척 해주세요. 이 정보를 어디서든 공유해주세요.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소식을 꼭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